자, 2단계 설정하는 부분에서 그죠? 트렁크 설정 부분 명령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트렁크 링크 정의하는 부분에서 그죠? 스위치 포트 모드 우리 트렁크라고 지정을 하지만 액세스라는 옵션도 있고 다이나믹, 오토, 다이나믹 디저블 설명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수동으로 우리는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우리가 트렁크 링크로 스위치 연결된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권장하는 수동 설정 방법이라는 거죠. 기억 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트렁크 링크 확인하는 명령, 아까 알아봤던 그런 명령들이죠.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VLAN을 만드는 방법이죠. 우리 교재 62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63페이지 VLAN 만드는 방법. 자, VLAN 우리가 to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VLAN 만들어 줍니다. 이름을 이렇게 그죠? 우리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설정을 통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겠죠? 6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VLAN 삭제하는 방법.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VLAN 지우는 방법은 여기다 마으면 되죠? No 앞에다가 no 집어넣으면 우리가 VLAN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 그 밑에 우리가 VLAN 몇 번부터 1001, 1002번, 뭐 1005번까지 예약된 번호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그냥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우리가 VLAN을 만들었을 때 VLAN 우리가 설정된 걸 보는 명령이 바로 show VLAN 이라는 명령으로 가능하지만 뒤에다 구체적으로 ID와 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VLAN이 많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VLAN 번호만 보고 싶다. 그럴 때 뒤에다가 ID 뒤에다가 VLAN 번호를 우리가 넣으면은 특정 VLAN만 볼 수가 있다. 하지만 show VLAN 명령을 치면은 전체 VLAN을 전부 다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4단계가 바로 뭐죠? VLAN 포트 할당 6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VLAN을 만들었으면 자, VLAN을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서버에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서버에서만. 하지만 4단계 설정인 VLAN 포트 할당은 이 모든 스위치 전부 다 각각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 스위치마다 그 VLAN 멤버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스위치는 세일즈 부서 직원이 3명인데 어떤 스위치는 세일즈 부서 직원이 10명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A라는 스위치는 그 VLAN, 세일즈 VLAN의 멤버를 3개 포트만 우리가 할당하면 되지만 B라는 스위치에서는 세일즈 부서 직원들을 위한 VLAN 포트를 10개를 할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 4단계 설정 VLAN 포트 멤버 할당하는 부분은 서버에서만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위치에 각각 우리가 할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65페이지 밑에 보니까요, 세 번째 줄인가요? 정적 액세스 포트라고 한다. 즉, PC가 연결되는 포트는 아까 설명했죠. 액세스 포트. 그래서 밑에 보면은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라는 명령을 우리가 좀 내려줘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교재 그 내용이 좀 빠져버렸습니다만,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멤버를 잡아주는 방법은 4단계 설정, 이런 방법. 첫 번째, 인터페이스,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레인지. 그래서 pass to the net 2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만약에 2번 VLAN을 쓰고 싶다 한다면요. 여기에 하나 빠졌죠. 여기다가도 요 레인지가 들어가야 되죠. 레인지, 그죠? 레인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하나 명령이 같이 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 포트 정의한 다음에 물론 순서 상관없습니다만 요 사이에 어떤 명령이 있었죠? 스위치 포트,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모드 뭐요? 멤버가 되는 부분은 MOD 모드입니다. 그죠? 모드 MOD 모드 뭐죠? 액세스. PC 꼽히는 포트는 액세스 포트로 써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요 2번 4번 포트는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게 VLAN2 즉 2번 멤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쇼 VLAN 해보니까 2번 VLAN의 멤버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죠? 2번 3번 4번 포트가 할당이 되었다. 결국은 2번 3번 4번이 하나의 뭐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이란 이야기죠. 2번에서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는 어디로 날아간다? 3번과 4번만 날아갑니다. 1번으로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다. 다른 포트로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단계 설정, 멤버 설정까지가 마무리되어야만 VLAN 목적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나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 상단의 예제 2-5가 바로 이런 어떤 설정을 통해서 그죠? 볼 수 있는 멤버 할당된 것을 볼 수 있는 지금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how VLAN brief 명령, 브리핑 해둘라는 얘기 똑같은 의미죠, 그죠? 2번, 3번, 4번, 그래서 포트를 우리가 멤버 할당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ow 인터페이스 2번 포트, 스위치 포트,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특정 어떤 포트에 뒤에 스위치 포트라는 옵션을 넣게 되면 add to, 레이어 2 포트의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였죠? 아까 우리가 여기 뭘 안 내렸습니까?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라고 안 내렸기 때문에 관리적 모드가 아까 기본적으로 스위치 포트는 다이나믹 오토라고 했죠. 예, 오토인데 PC를 꼽다 보니까 지가 자동적으로 협의를 해서 오퍼레이션 모드는 무슨 모드로? 액세스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PC 꼽힌 포트로 지가 인지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그 스위치 그 VLAN 멤버 할당할 때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라는 명령을 내려주라고 했죠. 내려주면 요것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액세스가 올라옵니다. 액세스가 좀 더 보면요, 액세스. 네, 그래서 관리적으로도 우리가 이 2번 포트를 갖다가 아까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관리적 모드도 액세스라고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교재에서는 그 명령이 없다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멤버 잡아준 요 명령 중간에 아까 명령이 없었죠.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관리적 모드는 디폴트 값이 바로 다이나믹 오토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협의해 보니까 그죠? 액세스로 동작하는 포트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모드를 이렇게 액세스로 잡아준 거고요. 이 포트는 현재 VLAN 2번이다 라는 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름이 무엇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거 좀 더 한번 멤버를 정의한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위치에 우리가 그 VLAN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 1단계 VTP 활성화, 2단계 트렁크 설정, 3단계 VLAN 만들어주고, 4단계 VLAN 멤버 설정하고, 3단계 VLAN 만들어주는 거는 서버에서만 만들어주면 되죠. 하지만 4단계 VLAN 멤버는 모든 스위치에 독립적으로 멤버 설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67페이지 VLAN의 추가, 이동, 변경 또는 새로운 멤버 할당하는 거 이미 우리는 앞에 부분에 명령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그죠? 앞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랩에서 한번 멤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VLAN 설정까지 다 된 상태죠. show VLAN 하면은 VLAN 10번, 20번, 30번에서 3단계 설정만 끝났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죠. show VLAN 하게 되면은 VLAN 10번, 20번, 30번 VLAN 만드는 3단계 과정까지 끝났습니다. 자, 4단계 작업, 멤버 설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멤버 설정은 모든 스위치에 독립적으로 그죠? 설정을 해야 되고, 멤버 설정은 여기 우리가 이미 설계 단계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enable 컴퓨터 터미널 인터페이스 레인지, 자, 범위를 정한다고 했죠. fast ethernet 0/1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자,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요 포트 역할은 아까 스위치 요 포트 역할은 트렁크 링크입니다. 그죠?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냥 PC 꼽히는 포트 역할은 뭐라고요? 요거는 포트는 액세스. 그래서 여러분 L2 스위치의 포트 역할은 트렁크냐 액세스냐 두 가지입니다. PC 꼽히면 액세스, 스위치 연결되면 트렁크. 물론 스위치 연결된 포트를 액세스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VLAN을 갖다 가지고 있는 스위치에서는 반드시 트렁크 링크로 동작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나중에 요 라우터 연결된 요 포트도 우리가 트렁크로 우리가 또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PC 꼽히는 우리가 VLAN 멤버 설정하는 부분에 이 포트를 액세스 포트로 쓰자라고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이해됐죠? 이걸 먼저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 액세스 1번부터 5번 포트는 VLAN 몇 번? 10번 멤버로 쓰자.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더 설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show. 자, 이렇게 to show 인터페이스 fast 0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치 포트. 그죠? 스위치 포트 명령을 내리면 이 1번 포트의 2게이팅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죠. 엔터 한번 쳐볼게 보세요. 자, 어떤 게 보입니까?
스위치 포트가 enable 2계층 상태로 동작한다는 이야기고, 관리적 모드가 뭐 돼 있어요? 스태틱 액세스라고 돼 있죠. 아까 교주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이나믹 오토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까 명령을 뭘 내렸죠? 이 명령을 내렸죠. 이 포트를 액세스 포트로 쓰자. 관리자가 직접. 그러니까 이 관리적 모드가 액세스, 정적 액세스고, 오퍼레이션 모드도 정적 액세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VLAN 10번이고 이름이 sales라는 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참고해서 특정 어떤 인터페이스의 어떤 정보를 보는 show 명령을 통해서 뒤에다가 스위치 포트 명령을 내리면 L2 포트 상태. 그래서 1번 포트는 당연히 액세스일 것이고 24번 포트는 당연히 트렁크, 그죠? 올라오겠죠. 우리, 예. 맞죠? 그죠? 볼까요? 다시 한번 차이점을. 자, 24번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당연히 24번 포트는 아까 트렁크 정의를 했으니까 관리적 모드도 트렁크고 오퍼레이션 모드도 트렁크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VLAN 10번 멤버 잡았습니다. 이번엔 20번 멤버. 한번 입력한 명령을 그냥 불러드리면 되겠죠. 또 칠락하지 마시고요. 인터페이스 레인지 칠락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불러드립니다. 보세요. 자, 불러드려서 자, 뭐 바꾸면 되죠? 포트만 바꾸면 되겠죠. 포트 몇 번? 6번에서 몇 번까지? 우리는 저기 10번이라고 되어 있죠. 10번까지. 똑같이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포트도 PC 꼽히는 포트니까 스위치 포트 모드 뭐 액세스라고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포트는 VLAN 20번 멤버를 써야 되니까 20번 멤버로 아까 10번 정의한 거를 20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을 이렇게 좀 편하게 간단하게 빨리빨리 여러분이 이런 도움말 기능을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30번 VLAN 잡아주는 포트 정의할게요. 몇 번? 11번부터 몇 번까지? 우리 15번을 정의했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액세스 포트로 써야 되겠죠. PC 꼽히는 포트니까요. 그 다음 멤버 몇 번? 30번 멤버로 쓰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show VLAN 명령을 내려보니까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10번 VLAN에 1부터 5번 포트가 멤버로 정의가 됐고요. 20번 VLAN에 6부터 10번 포트, 30번 VLAN에 이렇게 11에서 15까지 멤버가 할당이 된 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30번 VLAN 요게 하나의 뭐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20번 VLAN 여기 하나의 뭐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10B 바로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죠. 나머지 남은 포트가 1번 VLAN입니다. 그럼 이 그림상 지금 여기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몇 개가 있나요? 1번, 10번, 20번, 30번 4개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포트에서 만약에 11번 포트에서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어디만 날아갑니까? 여기만 날아가겠죠. 다른 VLAN 포트로는 안 날아갑니다. 좀 이따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의된 부분인데, 근데 4단계 멤버 설정은 서버에서만 정의했다고 해서 이게 다른 스위치로 광고가 된다 안 된다? 광고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4단계 설정은 모든 스위치에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3번 스위치, 두 번째 클라이언트 스위치에서도 똑같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레인지 파스트는 0/1부터 해서 몇 번까지? 5번까지. 편의상 우리가 첫 번째 스위치와 다 같은 우리가 포트 범위로 멤버를 정의하겠습니다. 스위치 포트 모드 뭐? 네, 모드 액세스.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몇 번? 네, 10번 멤버다. 또 불러드리기 해서 6번부터 해서 10번까지 포트는 액세스 포트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멤버로 쓰자. 그 다음에 11번 포트부터 해서 15번까지 포트는 마찬가지 액세스 포트이면서 30번 VLAN 멤버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show VLAN, 네. 브리프가 있나요? 네, 있네요. 네. 자, 똑같습니다. 그죠? show VLAN만 내려갔죠?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바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10번, 20번, 30번을 3개를 만들었고, 기본 1번 VLAN이 디폴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총 4개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바로 뭐다? VLAN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1단계 어떤 작업을 합니까? 브로드캐스트 VTP를 활성화하는 작업. 할 작업은 바로 도메인 네임을 서버에서 정의하고 그 다음 VTP 모드를 우리가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2단계 트렁크 설정하는 작업.
오늘 모든 스위치, 그죠? 스위치 연결된 포트를 다 이렇게 수동으로 정의를 하고, 여기 빠졌습니다만, 뭐, 스위치 포트 no negotiate라는 명령을 통해서 DTP 프로토콜이 더 이상 협의하는, 그죠?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고하기 바라고요. 세 번째, VLAN 만들기. 어디에서? 서버에서만. 그죠? VLAN 번호와 이름. 이거는 미리 우리가 설계된 대로 해야 되겠죠? 예, 설계된 대로. 4단계 VLAN 멤버 설정. 이거는 모든 스위치에 개별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레인지 명령을 통해서 포트 범위를 정의하고 그 포트를 억세스 포트로 정의하는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VLAN 할당하는 명령 내리는, 여기까지가 바로 VLAN 설정하는 4단계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될까요? 바로 VLAN 멤버들한테 그 VLAN 대역에 맞는 IP를 할당을 해야 되겠죠. 10번 VLAN은 1716 10점 대역입니다. 20번 VLAN은 1716 20점, 그 다음에 30번 VLAN은 30점. VLAN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면서 하나의 뭐다? 서브 네트워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대역을 다르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요 10번 VLAN의 IP를, 자, 이미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1716 10.11 요 DHCP 서버를 통해서 이제 광고가 되도록 제가 해놨네요. 예, 10.11 게이트웨이 10.1 나중에 오죠. 라우트 IP를 의미하는데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VLAN 10번 두 번째 PC도 자 이렇게, 그죠? 예, 10.12가 IP 대역이 날라왔죠. 20번 VLAN 보겠습니다. 20번 VLAN도 할당을 했네요. 20점 대역 20.12가 할당됐네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마찬가지로 20.11 IP 할당됐네요. 자, 보이시죠? VLAN마다 네트워크 대역이 다르게 지금 제가 동쪽으로 할당했습니다. 동쪽이든 수동이든 어쨌거나 VLAN마다 네트워크 대역을 다르게 할당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30번 VLAN, 자 30.11번 맞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IP. 그 다음에 두 번째 30번 VLAN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으로 동쪽으로 IP가 할당이 되는 거 수동으로 지금 넣었네요. 수동으로. 그렇죠? 이렇게 수동으로 넣든 자동으로 넣든 IP 대역은 VLAN마다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VLAN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VLAN 10번이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는 어디만 날아가야 됩니까? VLAN 10번으로만 날아가야겠죠. 별로만. 20번이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는 어디로만 날아가야 돼요? 20번으로만 날아가야 됩니다. VLAN을 만약에 할당하지 않았다, 멤버를 정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가 모든 포트로 다 날아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결론 우리가 지금 VLAN을 만들었기 때문에 VLAN이 구성이 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VLAN의 목적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나누어져서 불필요한 트래픽이 다른 VLAN으로 그죠? 날아가지 않는 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모드로 그죠? 우리가 모드를 잠깐 바꿔서 모드를 브로드캐스트가 바로 ARP죠. ARP만 한번 보겠습니다. ARP를 자, ARP가 대표적인 브로드캐스트 우리가 프로토콜입니다. 유발하는. 그래서 ARP를 갖다가 자, 여기서 어디로? 요 PC로 그죠? 연결하기 위해서 ARP를 동작시키겠습니다. ARP가 올라왔고요. 자, 플레이 시키면 결국은 이걸 눌러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보여요? FFF라는 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럼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들어오면 모든 포트로 뭐 한다? 플러디드 하는데 VLAN이 만들어졌으니까 VLAN은 하나의 독립적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다 보니까 브로드캐스트 프레임도 VLAN 그 안에서 국한된다고 했죠. 같은 VLAN 안에만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날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VLAN을 지금 만든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날아갑니다. 브로드캐스트가 트렁크 링크로 날아가겠죠. 이것도 트렁크 링크로 날아갑니다. 자, 날아가는데 어디 있으면 여기서 다른데 여기 안 날아가죠. 다른 VLAN으로 안 날아갑니다. 그죠? 같은 VLAN만 날아갑니다. 보세요. 보이죠? 자, 결론적으로 뭘 알 수가 있다? 아, VLAN을 나누니까 브로드캐스트, 분명히 얘는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같은 VLAN으로만 지금 현재 플러디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더라. 그러므로서 다른 20번, 30번 VLAN에는 전혀 이 브로드캐스트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VLAN을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우리가 설정해야 되고 구현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20번 VLAN 브로드캐스트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얘도 자 FFF입니다. 이 계층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전부 F예요. 즉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플레이 시키게 되면 같은 VLAN, 자 스위치에서 날라왔지만 10번과 20번으로 30번을 안 보냅니다. 트렁크링크로만 날아가겠죠. 트렁크링크는 모든 VLAN 다 실어 날라야 되니까요. 그럼 넘어오면은 어디로만 20번 VLAN으로 날아가고 다른 VLAN으로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브로드캐스트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20번 VLAN이 하나의 독립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10번과 20번, 10번과 30번 다른 브로드캐스트 영역으로는 20번 VLAN의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전혀 지금 전달되고 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VLAN의 목적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VLAN을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갖다가 지금 나누는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상, 그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어떤 직접 요걸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 한번 구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을 제가 우리 LMS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한번 초기화 시켜서 완전하게 초기화해서 VLAN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1단계 VTP 활성화, 2단계 트렁크 설정, 3단계 VLAN 만들고 4단계 VLAN 멤버 설정까지 해서 여러분이 VLAN의 목적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를 직접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VLAN을 갖다가 어떻게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구현을 하고 설정을 함으로써 VLAN의 어떤 이점, 특징, 또 VLAN을 만들어야 될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68페이지. 이제 두 번째 VLAN 기술인 스패닝 트리라는 우리가 이중화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가용성을 극대화하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VLAN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9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7페이지. 자, VLAN을 우리가 나누는 목적이 여러분 이해할 게 뭔가 하면은, 자, VLAN을 나누는 목적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그림 가볼까요, 한번?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VLAN을 쓰지 않으면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는 VLAN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VLAN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였어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방 우리 실습을 통해 알아본 것 같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3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세일즈 부서에서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어디로? 같은 VLAN로만 날아가지 다른 VLAN에 영향을 전혀 안 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VLAN을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구현하는 목적이 지금 이 그림 보기 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세일즈 부서에서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가 다른 VLAN으로는 날아가지 않는다 라는 것은 서로 다른 VLAN끼리 아예 통신을 갖다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서로 다른 VLAN끼리 정상적인 트래픽은 뭐가 돼야 돼요?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것들만 막아야 돼요? 불필요한 트래픽. 그 불필요한 트래픽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다른 VLAN으로 날아감으로 인해서 부하를 유발하는 것을 막자는 이야기지, 정상적인 트래픽은 뭐한다? 통신이 되어야 됩니다. 통신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VLAN마다 우리가 서브넷을 다르게 우리가 세팅을 한 거예요. 왜? 정상적인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VLAN마다 네트워크 대역을 다르게 만들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통신을 하게끔 우리는 할 수 있죠. 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통신을 하려면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라우터란 장비가 필요하죠. 라우터, 즉 L3 장비. 저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VLAN을 만드는 목적은 서로 다른 VLAN끼리 통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트래픽은 통신이 돼야 되죠. 불필요한 트래픽, 대표적으로 브로드캐스트 같은 이런 불필요한 트래픽을
주고받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부하를 유발하지 말자, 만들어내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PC의 CPU가 편안하게 사용자가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해할 것은 뭐냐? VLAN을 우리가 구현하는 목적은 서로 다른 VLAN 간에 통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트래픽은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라우터를 이용해서 이 VLAN마다 우리가 네트워크 대역을 서브넷을 다르게 정의하고 라우터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트래픽은 통신이 되도록 해주는 작업까지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가 다른 대역끼리 통신을 하면 L3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라우터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라우터를 이용하든 아니면 L3 뭐 스위치를 이용하든 이용해서 서로 다른 VLAN 간에 통신이 되도록, 얘가 만 L3 스위치 같으면요, 이 스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VLAN 간에 통신이 되도록 정상적인 트래픽은 주고받도록 해주는 작업까지 해야 되는데, 자, 그걸 뭘 하느냐? 여러분 교재 97페이지 보게 되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인터 VLAN 라우팅, 즉 VLAN 사이의 라우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줘야만이 VLAN의 어떤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스위치 네트워크를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설정했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인터 VLAN 라우팅 이해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요, 자, VLAN 1번입니다. 네트워크 대역이 10.1.1점 대역이네요. 이거 눈에 안 보이지만 당연히 24라는 프리픽스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1까지가 네트워크 대역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VLAN 2는 10.2.2.2네, 그죠? 예, 여기까지가 바로 네트워크 대역이 되겠죠. 네트워크 대역이 다르죠, 당연히. VLAN마다 네트워크 대역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VLAN마다 불필요한 트래픽은, 그죠? 주고받지 않습니다.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하지만 정상적인 트래픽은 통신이 돼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당연히 L3 장비인 라우터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VLAN 간에 정상적인 트래픽이 통신되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를 VLAN과 VLAN 간의 라우팅, 영어로 인터 VLAN 라우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우터가 이 기존의 스위치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스위치와 라우터 연결된 이 링크는 당연하게 VLAN 1번 트래픽도 흘러야 되고 VLAN 2번 트래픽도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 VLAN이 우리가 캐리어, 실어 날라지려면 당연히 요 링크는 무슨 링크? 트렁크 링크가 되어줘야 됩니다. 트렁크 링크, 그죠? 당연하겠죠. 그럼 트렁크 링크가 동작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표준 프로토콜이 802.1Q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802.1Q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트렁크 링크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스위치, 이 포트에다가도 당연히 무슨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라는 명령이 내려져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지만 라우터는 뭐 트렁크 링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 요 인터페이스는 이게 만약에 이제 fast 이런 영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요 물리적인 LAN 인터페이스가 어떤 설정을 통해서 스위치에서 보내는 여러 VLAN 정보를 여기서 분리해서 라우팅을 하게끔 만들 것인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VLAN 간의 통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라우터를 이용해서 인터 VLAN 라우팅 설정을 하는, 이런 설정을 우리는 라우트 오너 스틱이라 합니다. 결국 뭐 지팡이 모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참고하기 바라고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라우트 오너 스틱 그림상에. 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스위치 링크는 뭐 트렁크 링크라는 명령을 내리면 끝납니다. 그냥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하지만 라우트의 요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설정이 필요한가, 그걸 여러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여기 보면은 물리적으로 인터페이스는 하나예요. fast and zero. 근데 이 물리적인 어떤 이 인터페이스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서브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서브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fast는 0/0 점, 자, 점을 찍어서 요 뒤에 요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1번, 2번, 3번 세 개의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지금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럼 가능하면 이 서브 인터페이스 번호는, 이거는 거의 무한대로 번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번호는 가능하면은 VLAN 번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10번, 20번, 30번. 그래서 그럼 우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라우터의 서브 인터페이스만 보더라도 야는 몇 번 VLAN에 우리가 인터페이스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라우터 노스틱, 즉 VLAN과 VLAN 간의 라우팅하기 위해서 라우터를 이용해서 설정할 때는 라우터의 LAN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서브 인터페이스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98페이지에 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터브랜 라우팅을 우리가 세팅할 수가 있는지 다음 페이지 또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라우터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패스트 제로제로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트렁크 링크로 만들기 위해서 스위치 요 포트는 명령으로 스위치 포트 모두 트렁크라고 내려주면 끝나겠죠. 하지만 라우터 요 인터페이스는 트렁크 링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브 인터페이스로 나눠서 VLAN마다의 트래픽을 우리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패스드 제로제로 물리적 인터페이스 들어갔네요. 이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바로 IP를 집어넣어 버렸네요. 자, 이 IP가 바로 무슨 IP입니까? 자, 이 IP가 바로 VLAN 1번의 첫 번째 IP, 즉 게이트웨이 IP가 되겠네요. 2525빵이라고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페이스는, 자, 인터페이스 패스드 0.2, 아까 VLAN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다고 했죠. 2번 VLAN 번호니까요. 여기 바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여기 바로 뭐 2번 VLAN의 VLAN 네트워크 대역이 바로 게이트웨이 IP, 첫 번째 IP를 지금 넣은 게 보이네요. 첫 번째 IP를. 자, 그 다음에 요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는 우리 프레임, 라우터는 패킷입니다만, VLAN 몇 번인가를 포장을 하는 프로토콜을 동작시킵니다. encapsulation .1q 몇 번 VLAN? 2번. 자, 요 서브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프레임은 2번 VLAN으로 우리가 포장을 하라. 이런 어떤 지금 정의를 내려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금 1번 VLAN은 그런 명령이 없느냐? 1번 VLAN 왜 서브 인터페이스를 안 만들었느냐? 자, 우리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뭐가 있죠? VLAN 번호를 결국은 요 지금 fast 00이라는 요 인터페이스,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VLAN 번호를 캡슐화 안 한다는 이야기죠. VLAN 번호를 캡슐화하지 않는 VLAN 우리는 뭐라고 했죠? 네이티브 VLAN. 기억합니까? 네, 결국은 이거 1번 VLAN이 네이티브라는 이야기입니다. 네이티브. 그래서 네이티브 VLAN인 경우는 VLAN 번호를 캡슐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서브 인터페이스에 이런 VLAN 어떤 그 프로토콜을, 그죠?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VLAN은 그냥 물리적 인터페이스에다가 그냥 게이트웨이 IP만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당연하게 no shutdown 명령은 내려줘야겠죠, 그죠? 물리적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주는 no shutdown 명령은 내려줘야 됩니다. 줘야 되지만 나머지 부가 설정은 네이티브는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 네이티브도 서브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재 중간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요거를 만약에 나는 VLAN 1번도 네이티브도 서브 인터페이스 만들고 싶다 한다면 여기다가 0.1 하면 되겠죠, 그죠? 1 서브 인터페이스 만들고요. 요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뭘 집어넣어요? encapsulation .1q 1번이라고 넣고 그 뒤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네이티브라고 지정하는 명령이 99페이지에 보이죠. 그걸 집어넣게 되면은 네이티브도 서브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 있고,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당연히 encapsulation 프로토콜을 써야 됩니다. VLAN 번호 써가야 되고 뒤에다가 뭐 집어넣어? 네이티브. 요 VLAN 1번은 네이티브다라는 명령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그림 밑에 보면, 그죠? 우리가 굵은 글씨로 encapsulation .1q VLAN ID VLAN 번호 집어넣고 네이티브라는 옵션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에 C 코드가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좀 더 보게 되면요, 생겨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우리가 VLAN 1번이 2번으로 트래픽을 보내게 되면 스위치는 트렁크 링크 통해서 인터 VLAN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서브 인터 통해서 이렇게 VLAN 2번 트래픽으로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 VLAN 라우팅 되어지는 부분 한번 확인할게요. 자, 보세요. 자, 해서 기존에 지금 이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1, 2, 3, 4단계 또 우리 PC의 IP를 다 우리가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VLAN 목적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그죠? 도메인이 나눠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연결 테스트를 할게요. 핑. 당연히 같은 VLAN 대역으로는 뭐, 그죠? 연결돼야 되겠죠. 10.12번. 자, 첫 번째 VLAN 10번이, 그죠? 두 번째 VLAN 10번으로 지금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VLAN, 자, 20.11번. 예. 자, 여기 11번입니다만, 서로 다른 VLAN 간에 통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VLAN만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VLAN 간에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VLAN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VLAN 간에 통신이 안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트래픽은 통신이 되고, 불필요한 트래픽, 브로드캐스트와 같은 그런 트래픽만 우리가 제한하자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VLAN 간에도 정상적인 트래픽은 통신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라우트, L3 장비 라우트를 쓰든지 아니면 L3 스위치를 쓰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라우트를 이용한, 얘들이 L2 스위치다 보니까 라우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브리엔 라우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자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현재 QIP 라우터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제가 이미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삭제를 다 하고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삭제를. 자, 그러면 라우터도 초기화시키는 명령, 이레이저 스타트 컴피그. 라우터는 이 하나의 명령만으로 초기화 되죠. 자, 초기화시킵니다. 다시 리로드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VLAN 10번, 20번, 30번, 예, VLAN이, 네이티브가, 그죠? 지금 1번 VLAN이 네이티브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10번, 20번, 30번이니까요. 요 VLAN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enable, 저 fast ethernet 제저를 갖다, 그죠? 자, 이렇게, 다시, 인터페이스, fast 0/0 여기 물리적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no shutdown 명령을 내려야 되고요. 자, 녹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네이티브가 있다면 여기 네이티브 정의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0번, 20번, 30번만 우리가 호스트가 있으니까, 예,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f 0/0 자, 이렇게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서브 인터페이스로 만들 때는 점을 찍어서 뒤에다가 뭐를 VLAN 번호를 이렇게 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브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10번 VLAN의 서브 인터페이스, 라우트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이렇게 지금 나눈 겁니다. 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션 도트 우리가 1Q에 몇 번 VLAN? 10번 VLAN입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에서 IP를 자 172.16에 요 인터페이스는 10점 VLAN의 게이트웨이 IP를 넣어야 되죠. 라우터니까요. 결국은 10번 VLAN 호스트가 다른 대역 가려면 라우터를 통해서 나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게이트웨이 IP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쓸 수 있는 범위 IP의 first 아니면 뭐 last IP를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1 마스크 25점 255점 255점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서브 인터페이스 그죠? 네, 인터페이스 20번 하면은 두 번째 서브 인터페이스 20번 VLAN의 서브 인터페이스가 나올 것이고요. 인캡슐레이션 자 도트 1Q의 몇 번 VLAN? 우리 20번 VLAN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IP가 20번 VLAN은 10점 대역이 아니죠. 20점 대역의 첫 번째 IP를 쓰겠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0번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0.30번 그죠? 그 다음에 인캡슐 도트 1Q의 30번 VLAN 쓰겠다. 그 다음에 IP 대역 30번 VLAN의 게이트웨이는 30.1이겠죠. 이렇게. 자, 이러면 끝납니다. 라우트 설정은요. 그러면 라우트에 QIP 라우트를 하게 되면 자, 서브 인터페이스가 몇 개? 자, C가 3개 줘보세요. 예, 10점 서브 인터페이스 20점 30점. 결국은 네트워크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3개가. 자, 그 다음에 스위치는 뭐 한다고요? 스위치의 이 포트가 23번입니다. 23번. 이 포트가요. 23번 포트를 당연히 무슨 포트로? 트렁크 링크로 정의해야 되겠죠? 패스트형 23번 이렇게 들어가서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링크도 뭐가 된다? 트렁크 링크가 지금 되어버렸죠. 그죠? 예. 요 링크도 지금 무슨 링크로? 트렁크 링크로 그죠? 정의가 된 겁니다. 트렁크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스위치는 트렁크로, 그죠? 수동으로 정의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라우터는 뭐 서브 인터페이스를 다 지정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해서 이러한 우리가 명령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명령이. 그러면 진짜 통신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DCP가 지금 연결이 지금 죽었죠? 그럼 이번에 수동을 한번 IP를 한번 넣어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요 PC IP는 자, 자동으로 수동입니다. 172.16에 얘는 10.11번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25.25.255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몇 번? 172.16에 10.1번 그죠? 저쪽 이렇게 게이트웨이 10번 VLAN 게이트웨이 168.126.63.1 DNS까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딴 거는 빼고요. 20번 VLAN 야만 넣어볼게요. 야만 IP를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쪽으로 172.16에 20.12번 넣어볼게요. 얘는 다시요. 10은 야 있어서 그렇습니다. 충으로 생겨서 야를 지우고요. 야를 20번 VLAN에 172.16에 20.12번 그 다음에 마스크 25.25. 172.16에 20.1 DNS 168.126.63.1 자,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10번 VLAN과 20번 VLAN 야와 야 사이에 지금 통신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야하고 지금 통신이 안 되었어요. 아까는 뭘 안 할 때 인터뷰의 라우팅을 정의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정의했잖아요. 정의했으니까 이제는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 자 12번이다. 그죠? 12번 핑. 자, 10번 VLAN이 20번 VLAN 현재 요놈한테 지금 연결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자, 어때요? 날아가죠? 연결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뮬레이션으로 자, 이걸 좀 닫고 패킷이 날아가는 과정을 한번 지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을 바꿔서 프로토콜을 우리가 ICMP 핑이라는 프로 바꾸겠습니다. ICMP 연결 테스트 하는 거. 자, 이걸 설정하고요. 자, 첫 번째 PC가 VLAN 10번이 20번 VLAN으로 갑니다. VLAN으로 한번 볼까요? 목적지 IP가 보세요. 나의 IP는 몇 번? 나의 IP는 지금 현재 당연히 10점 대역입니다. 10.11이죠? 목적지 몇 번입니까? 20.10입니다. 다른 대역이죠. 다른 VLAN이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대역을 우리가 연결할 때는 당연하게 뭐 라우터로 그죠? 게이트웨이로 갔다가 게이트웨이에서 경로를 잡아서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겠죠. 이런 과정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ICMP 프로토콜을 정의했고요. 패킷을 지금 지정했죠. 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VLAN이니까 게이트웨이를 찾아가야겠죠. 다른 네트워크는 당연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게이트웨이 가서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인터페이스 20번 VLAN 20번으로 그죠? 보냈을 겁니다. VLAN 번호를 다 캡슐화 시켜서 그러면 자, 트렁크 링크를 통해서 20번 VLAN 쪽으로 날라옵니다. 자, 연결되는 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할 때는 주소가 바뀌겠죠. 이번에는 그죠? 소스 IP가 그죠? 20점 대역이고 목적지가 10.11입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다른 대역이니까 가서 게이트웨이를 찾아가서 서버 인터페이스 0.10번 10번 VLAN의 서버 인터페이스를 그죠? 이용해서 VLAN 번호를 10번을 캡슐화해서 트렁크 링크 통해서 날라와서 응답이 올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해할 것은 뭐냐면은 인터 VLAN 라우팅이라는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왜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가 VLAN을 나누는 목적은 서로 다른 VLAN 간의 통신이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트래픽을 받지 말자. 즉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서로 받지 않도록 해서 부하를 그죠? 줄이자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우리가
서로 다른 VLAN 간의 정상적인 트래픽은 반드시 뭐가 통신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L3 스위치를 L2 스위치의 VLAN 설정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설정을 다 한 상태에서 이 바로 L3 라우터에서 서로 다른 VLAN 간의 라우팅이 될 수 있는 인터 VLAN 라우팅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정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죠? 정의를 이렇게 해놨고요. 이건 제가 부가적으로 우리가 DHCP의 IP를 이렇게 요 PC가 라우터를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DHCP 서버를 갖다가 이용해서 IP를 받으려면 DHCP 우리가 그 릴리즈라는 우리가 기능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이런 IP 헬퍼 어드레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거는 뭐 참고하고요. 이런 부분 나중에 좀 고급 기술 가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밑에 이 부분만 여러분 여기서는 기억하면 되겠죠. 이 부분. 예. 서브 인터페이스를 나누고 그 서브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IP와 VLAN 인캡슐레이션 그죠?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만 여러분이 명확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헬퍼 어드레스 이거는 고급 과정 가면은 나오는 명령이니까요. 이거 생략하고요. 인캡슐레이션 부분만 정의하고 게이트웨이 IP를 정의하는 이런 설정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99페이지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VLAN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다시 돌아가서요. 68페이지 보면 이제 두 번째 스위치의 중요한 기술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스패닝 트리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스패닝 트리 이야기.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다음 시간에 바로 스위치 네트워크를 이중화했을 때 왜 이중화가 필요하며 이중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지 이중화 토폴로지에서 우리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왜 그 스위치 L2 스위치라 하면은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가 세 가지 기능 뭐였죠? 첫 번째 무슨 기능? 주소 학습 기능. 두 번째 무슨 기능?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 이미 이 두 가지 기능 다 알아봤습니다. 그죠? 세 번째 기능이 바로 뭐였죠? 바로 루프 회피 기능이죠. 이 루프 회피 기능을 갖다가 만들어내주는 프로토콜이 바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STP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한번 개념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VLAN 수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VLAN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자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대면 수업이 되면은 실장비 우리 학교에 스위치가 다 있습니다. L2 스위치가 그 스위치를 통해서 진짜 VLAN을 갖다가 구현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뭘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그죠? 여러분이 충분히 우리가 VLAN 설정 부분들을 다 연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4주차 우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퀴즈도 지금 우리 1차 시간만 저 퀴즈를 좀 내야 되겠네, 그죠? 예, 내고 퀴즈를 간단하게 그냥 풀어보고요. 출석의 의미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복습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준비하기 바라고요. 4주차는 리포트를 간단하게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VLAN 개념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VLAN 개념을 복습한다는 생각 가지고 리포트를 한 뭐 서너 문제 정도 여러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5주차 우리가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